이 배터리를 손으로 말아서 만들 수도 있어요. 이걸 진짜로 옛날에 장인 정신으로 수율은 100% 가능합니다. 투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. 올해는 좋을 거거든요. 중국은 올해 안 좋을 겁니다. 유럽이나 미국은 올해 좋습니다. 이제 그렇게 되면 배터리 시장, 셀 업체들 이야기인데 셀 3사 항상 이것도 연도별로 혹은 분기별로 시장 점유율 같은 거를 보는데 그러니까 압도적인 1위는 당연히 중국의 CATL이고 그러니까 그게 다 뉴스라고는 하지만 지나간 소식이잖아요. 그렇죠. 투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. 작년에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되고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요. 이게 LG에너지 솔루션이 13.6%로 2위인데 그 중국의 BYD가 22년도에 성장률이 167%에 달했더라고요. 중국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점유율이 지금 2위랑 3위랑 붙어 있어요. 똑같아요.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. 그거는 이제 중국 시장만 22년도에 급속 성장해서 그렇고요. 미국이나 유럽은 전체 시장 자체가 크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. 작년에 안 좋았어요, 우리는. 안 좋았는데 그 와중에도 지금 에코프로, BM이나 이런 양극재사들이 100% 이상 성장을 한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40%, 50% 매출 성장을 일으킨 거니까요. 올해는 좋을 거거든요. 중국은 올해 안 좋을 겁니다. 유럽이나 미국은 올해 좋습니다. 이제 그렇게 되면 원래도 이제 안 좋은 상황에서도 100% 성장한 회사들이 시장 상황이 좋으면 얼마나 더 많이 성장하겠습니까? 이제 그렇게 보시면 그런 관점으로 중국 쪽은 이제 작년에 전기차 보급률이 확 늘었던 게 보급 대수가 이제 크게 증가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전기차 보조금이 작년까지였어요. 그렇죠. 23년부로 끝났죠. 23년부로 끝났습니다. 지금 실제로 안 나가고 있고요. 보조금을 이제 안 줍니다. 중국에서.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올해 사는 게 좋잖아요. 그러니까 땡겨서 사는 거죠. 22년에 한 23년도에 차 살 건데 그래 22년 연말이라도 막 사자 막 이렇게 사는 그래서 이제 그 수요가 22년에 폭발했던 거고요. 땡겨왔죠. 23년에 들으면은 당연히 전기차가 중국은 올해 좀 잘 안 팔리겠네라고 이제 그 논리적으로 이제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안 팔렸고요. 데이터가 안 팔린 것 같고. 1월에도 좀 그랬고. 그러니까 중국 차이나 2차 전지 ETF는 팔아야 되는데 지금 손절하셔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여의도에서는 중국 차이나 2차 전지 ETF를 리오프닝 이런 거 하고 중국 리오프닝하고 엮어갖고 강력하게 이제 마케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단 말입니다. 업계의 비밀을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. 그러니까 실제로 최근에 보면 중국 그 차이나 전기차, 솔락티브 같은 거 많이 떨어졌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게 떨어졌으니 싸졌다, 기회다,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? 그렇죠. 빨리 지금이라도 빨리 손절하셔갖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코덱스 2차 전지 ETF나 아니면은 이제 배터리 아저씨 8종목으로 갈아타시면 나중에 이제 뭐 당장이야 되겠습니까? 뭐 2, 3년 지나면은 다 이제 원금 복구를 하실 텐데 그거를 이제 반토막 나 있다고 지금도 이제 무던하게 들고 계시면 이제 2, 3년 지나갖고 그 반토막에 반의 반토막 나는 거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. 무섭다. 배터리 아저씨 그 뭔가 ETF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. 또 요거 여쭤보면 그 삼성 SDI는 하여튼 셀 3사 중에서도 항상 3등. 사실 삼성이 3등을 용인하지는 않는데 항상 신기한 게 삼성그룹은 왜 이 배터리 사업에 소극적일까? 그러니까 상대적인 겁니다. 이건 상대적인 겁니다. 물론 잘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투자 계획도 그렇고요. 저희가 봐서는 이제 그룹 차원에서 이제 중요도가 있거든요. 이제 모든 그룹이 다 모든 사업을 다 이제 올인할 수는 없는 거니까. LG는 원래 이제 LG 화학이 모태인 기업이기도 하고,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반도체 사업을 하이닉스로 뺏겼기 때문에 현대 쪽으로 뺏겼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이 배터리 사업에 좀 올인한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. 그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일단 투자의 우선순위가 1번이 반도체, 삼성전자, 두 번째가 삼성바이오로직스. 바이오였고 그에 비해서 이제 배터리는 좀 투자 순위에서 항상 좀 밀리는 좀 그런 상황이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의 문화 자체가 옛날부터 삼성에서는 이제 인명의 피해가 발생 가능한 거는 우리는 안 한다 하는 이제 그런 좀 경영 철학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밑에서 그 한참 이제 가스레인지 막
인기 막 끌고 할 때 그때 이제 가스레인지 우리도 만들면 안 되냐 했는데 삼성은 가스레인지를 안 만든다는 거거든요. 혹시 사고 나서 이제 인명 피해를 끼칠까봐. 인덕션은 만드는데. 예, 저희 집에 삼성 인덕션이 있어가지고. 네. 그래서 이제 삼성 SDI가 지금 갖고 있는 이제 그 배터리 라인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화재가 잘 안 나는 걸로 돼 있어요. 화재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있는 거. 각형. 예, 각형 원통형. 그래서 바우처형이 없는 거고요. 여기서 뭔가 평행이론처럼 딱 맞아 떨어지는데. 그다음에 이제 그 양극재 쪽에서도 보통 3원계를 보통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. 이제 NCM하고 NCA가 있는데 삼성은 NCA를 합니다. 그 조금 더 안정적인가요? 예, NCA가 좀 더 안정적입니다. 예. 그런데 이제 항상 말씀드렸듯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게 더 고급 기술이고 더 좋은 기술이에요. 거기도 약간 리스크를 져야 되는구나. 예, 리스크를 져야 됩니다. 예. NCM이 그러니까 이게 NCA가 화재도 잘 발생 안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NCM하고 동일한 이제 성능이면 NCM은 시장에서 퇴출되겠죠. 근데 NCM도 있고 NCA가 있다는 거는 NCM은 NCA가 갖고 있지 않은 뭔가 장점이 있다는 거잖아요. 그 장점이 뭐냐 하면은 이제 장수명에다가 이제 대용량화가 좀 쉬워 갖고 전기차 쪽은 이제 NCA보다는 NCM이 더 이제 더 유리한 양극재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자동차 메이커들은 이제 다 NCM 양극재를 사용하고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는 자동차 업체들 쪽에서 수주를 받은 게 이제 LG나 SK에 비해서 적죠. 많이 이제 적은 편이고. 그런데 이제 지금 삼성 SDI한테 다시 한번 기회가 온 게 첫 번째는 그 NC의 양극재가 자동차한테는 이제 이론적으로 좀 부적합하다는 건데 그거를 또 기술 개발을 해갖고 자동차용으로 적합하게 만든 회사가 있지 않겠습니까? 그 회사가 에코프로비엠이죠. NCA를 갖고 자동차용 2차 전지 양극재로 적합하게 만든 게 이제 삼성에서 얘기하는 젠6 배터리. 근데 이제 젠6라고 자기가 만든 것처럼 사실 배터리 회사에서 얘기하는데 일정 부분 지분은 있긴 있어요.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. 공동개발. 공동 개발인데 근데 이제 이 지분율로 보면 이제 에코프로비엠 양극재 회사가 한 7, 80은 되거든요, 사실은.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봐서 이제 이 원통형 2일 만들다가 그러니까 파나소닉이 이제 지금 그 회사가 망해가고 있는데 그 망해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1865에서 2170으로 넘어갈 때 그때 수율을 초반에 못 잡아서 그래요. 수율이 잘 안 잡히는 상태에서 테슬라가 이제 납품을 그냥 원래 우리가 달라 하는 대로 다 줘 이렇게 해갖고 받다 보니까 그게 이제 초기 수율 16% 상태에서도 막 납품하고 막 그랬거든요. 그러다가 회사가 망한 거거든요. 참고로 그 파나소닉이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에 이제 2022년 기준으로는 글로벌 4위이기는 한데 다른 데들이 막 몇십 % 성장할 때 파나소닉은 지난해 4.6% 성장에 그쳤습니다. 그러니까 2차 전지 산업에서 4.6% 성장이라는 거는 그냥 도태되고 있다라는 뜻이죠. 상대적으로. 그래서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서 46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제 지금 파나소닉은 맥을 못 추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46 원통형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지금으로서는 LG엔솔이 제일 진도가 빠른 것 같고요. 그거하고 거의 근접하게 삼성 SDI가 뒤를 쫓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. 나머지 회사는 지금 다 어려워요. 파나소닉도 그렇고 원래 이제 CATL 얘기했는데 CATL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. 원래 이제 각형하던 애들인데 원통형 2170에서 4680까지 다이렉트로 못 넘어올 것 같고요. 테슬라는 원래부터 말이 안 되는 얘기였고요. 최근에 내재화 그거 이제 최근에 기사 나온 거 보면 내재화 성공했다면서 기사 나온 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86만 셀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. 86만 셀 양산에 성공했다 이런 거거든요. 근데 86만 셀이면 이제 그 차량 대수로 950대 정도 돼요. 950대 만들어 갖고 양산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. 양산이라고 보긴 뭐하고. 그거는 파일럿입니다. 파일럿으로 시생산. 그러니까 이제 이 배터리를 손으로 말아서 만들 수도 있어요. 이걸 진짜로 옛날에 장인 정신으로. 그러면 속도는 늦어지지만 수율은 100%로 가능합니다. 그다음에 이제 비유하자면 100만 셀을 만들면 100만 셀 그 이제 생산 속도로 해서 만들면 당연히 수율을 훨씬 더 높게 잡을 수가 있어요. 근데 100만 셀 갖고는 애초에 얘기가 안 되고 양산이라고 하면
저희는 최소 1억셀을 보거든요. 1억셀을 만들면서 거기서 수율이 80%, 90% 이렇게 잡혀야 되거든요. 그 100배는 만들어 놓고 그렇습니다. 와서 얘기해라. 예, 예, 예. 이런 1억셀은 채우고 와서 얘기해야 되는데 영영 어려울 겁니다. 그거는. 요 질문도 빠뜨릴 수가 없어. 마지막 질문으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. 이게 전고체 배터리인데 사실 이게 전고체 배터리가 뭐 25년이냐 27년이냐 30년이냐 기대치는 높고 말은 많이 나오고 하는데 요즘에 조금 잠잠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되는 겁니까? 한다면 누가 또 잘합니까? 전고체는 머리에서 지우시는 게 좋습니다. 머리에서 지우라고요? 예. 그 왜 그러냐면 전고체가 결국은 이제 그 전해 액을 이제 고체 물질로 바꾼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전해 액만 그 액체를 고체로 바꾸겠다는 가루 같은 고체로 바꾼다는 건데. 거잖아요. 이제 바꾸는 거를 이제 뭐 황화물계 쪽으로 아마 쓰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비싸요. 액체에 비해서.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비싸냐면 전해 액이 이제 그 킬로그램에 한 10만 원 정도인데. 지금 그 이제 고체 형태 그거는 아직은 뭐 실험실 단계이긴 하니까 나중에 양산되면은 가격이 좀 떨어지긴 할 텐데 지금 현재는 킬로그램당 1,000만 원이거든요. 거의 뭐 한 5천에서 1억 정도 차이가 생길 겁니다. 차값에서. 그렇게 해갖고 전고체 배터리를 실으면 장점이 어떤 게 있냐면은 불이야 뭐 지금도 다 안 나니까 불 나는 거는 자꾸 얘기할 거리도 없고. 조금 멀리 간다는 거거든요. 한 500 가던 거를 한 7, 800 간다는 거거든요. 7, 800을 가기 위해 300km를 일회 충전 300km를 더 가기 위해 갖고 네가 5천만 원을 낼래? 1억을 더 낼래라고 물어보면 선택하는 사람이 되게 제한적이겠죠. 근데 이렇게 반론할 수는 있잖아요. 아니 처음에는 PDP TV, LCD TV도 비쌌고 LED TV는 그 가격 몇 배였는데 지금 다 LED TV 보지 않느냐. 기술이 발전할수록 가격은 떨어지기 마련이다라고 반론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물질적인 문제라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 SNE 리서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이제 2030년 무렵에 전고체 배터리가 4% 정도를 차지할 거다. 2000 몇 년이요? 2030년이요. 라고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가 전고체는 가장 진도가 빠르거든요. 그 삼성 SDI가 지금 파일럿 라인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삼성 SDI 쪽 얘기도 이게 이제 전체를 다 바꾸게 될 것 같지는 않고 소수의 이제 그 하이 퀄리티 제품에만 채택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관련돼서 그 황화물계 이제 전해액을 대체하는 이제 황화물계 물질을 만든 회사가 그것도 또 에코프로비움입니다. 그것도 같이 하고 있고. 그것도 다 에코프로비움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오랜 그 에코프로의 이제 이동시 회장님이 이제 화학 산업 이렇게 배터리 사업은 이제 경험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경험 사업. 이게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씩 둘씩 생기는 이제 그런 거라 갖고 옛날에 아무도 이제 뭐 전기차 시대가 열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던 그 무렵에 미리 생각하고 앞으로 언제 도래할지 모르는 그 시대를 위해 가지고 이제 자기 돈 있는 돈 없는 돈 다 꼬라박아 가면서 이제 연구 개발했던 회사가 아니면 지금에 와서는 명함을 내밀 수가 없어요.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시작이 2004년에 시작이 간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이동치 회장님 말씀이 이거 이제 양극재 해갖고 우리가 처음 흑자 내는데 총 12년 4개월이 걸렸다는 거거든요. 다른 애도 쫓아오면은 마찬가지로 12년 4개월이 걸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. 그래서 뭐 그런 이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봐서는 이제 기술적인 혜자. 이제 높고 깊은 혜자를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. 제가 말씀드리는 그 8종목이 그런 이제 다 깊고 높은 혜자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다. 이제 배터리 아저씨, 틀렸다. 배터리 아저씨. 배터리 아저씨 8종목이.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경험 사업 이야기할 때 뭐 트라이 앤 에러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. 계속 시도해보고 틀리고 또 다른 걸 찾아보고 근데 그 중에서 답을 하나 찾고 또 다른 거랑 합치고 그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다는 건데. 그렇습니다. 근데 항상 투자자들은 내일이 제일 궁금하거든요. 바로 내일이. 전고체가 내일 모레 될 것 같고. 그래서 항상 뭐 변동성도 있고 주가도 많이 흔들리고 그냥 뭐
양극 활물질 만드는 회사들도 아 이제 다 끝났나 보다 싶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신고가 가 있고 그래서 아 그때라도 살 거 이러고 있고 제가 이제 지금 그 베스트셀러 작가거든요. 제가 책 나왔나요? 예, 책을 지금 이제 예약 판매를 하고 있는데 2월 20일 날 나올 예정인 책이 이제 K 배터리 레볼루션이라고. 이야. 예, 그 책이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거의 대다수가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. 책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베스트셀러 작가다. 예. 지금 이제 예스24 경제 경영 서적 분야에서 지금 1등 하고 있거든요. 이미 예약만으로. 출판사 어디예요? 지와인입니다. 지와인. 예, 지와인이고요. 그래서 뭐 아마 올해 저기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아주 이제 그 대단한 책이 되지 않겠나. 이제 역시 홍보 이사님. 여러분 홍보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. 표정 하나 안 바뀌어 쓰고. 예,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.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이 책이 이제 좀 베스트셀러가 돼서 이제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이제 다 많이 읽게 되시면 그 좀 쓸데없는 얘기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는 점점 사라지지 않겠나 이제 그런 목적으로 사실 쓴 책이고요. 야. 거기 이제 지금 기자님이 궁금해하시는 거 물어보시는 거 이제 전고체 배터리부터 해갖고 세트팩 뭐 다 내용 다 있습니다. 야, 이거 한번 책이 나오는 줄 알았으면 제가 책이 나온 것도 한번 또 모실 텐데. 하여튼 계속 이야기 들어보고 제가 출판사에 연락하겠습니다. 한번 책 깔아놓고 또 방송하시죠. 아무튼 오늘 박순영 기자님 너무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